안녕하세요. 도은호 김 실장입니다. 거의 한 1년 반 정도 지난 시점에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영상을 못 올림에도 불구하고 제 영상을 계속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콘텐츠를 못 올린 이유는 제 나름대로 큰 결심을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건 바로 저는 이 인테리어업을 평생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 10년 동안 지금 해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야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정보를 전달해 드릴 텐데, 그때에도 저희 개인적인 생각뿐만이 아니라 좀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업체 현장에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보조감리도 보고, 또한 이제 제 현장에서 오랜 기간을 함께하며 형님 동생 사이가 된 전기사장님, 도장사장님, 금속사장님 등 이런 분들의 도움으로 다른 현장에서 여러 일을 하면서 다른 업체들은 도대체 어떻게 현장을 진행하는지 자세히 보고 경험하면서 1년이 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제 현장을 진행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올리던 반셀프 인테리어 팁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한테 전달을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콘텐츠를 먼저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인테리어 시장에서 인테리어 업체와 소비자의 분쟁이 현재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인테리어 시장은 유독 이런 분쟁이 많을까 생각을 해보니 근본적인 결론이 하나로 좁혀지더라고요. 그건 바로 많은 인테리어 업체가 시공 능력과 책임감이 부족하면서 공사를 따기 위해 영업에 집중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소비자가 인테리어 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위에서 말한 업체의 시공 능력과 책임감을 확인하지 못하고 잘못된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을 한다는 점, 이 두 가지가 계속 상호작용을 하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점이 지금 인테리어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와 인테리어 업체의 궁극적인 목표는 소비자가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내면서 소비자는 합리적인 견적에 공사를 하고, 인테리어 업체 역시 퀄리티 있게 완공하고 합리적인 마진을 가져오는 것일 텐데요. 그렇다면 만약 인테리어 업체의 시공 능력과 책임감을 모르고 공사를 진행했을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제가 이번에 실제로 현장을 다니면서 겪었던 경험담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현장 같은 경우에는 중공화가 너무 늦어져가지고 공사 스타트가 늦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정 스케줄이 타이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각 시공에 대한 이 공정이 작업자들끼리 동선이 겹치면 안 됩니다. 불가피하게 겹치는 상황이 되더라도 최소화를 시키는 것이 감리자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현장에서는 같은 공간에서 타일 시공을 하면서 도장 공사가 진행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당연히 타일업체가 타일을 재단하면 작은 타일 파편과 돌가루가 날릴 것이고, 이런 것들이 페인트 작업을 하고 있는 곳에 다 달라붙으니 도장업체는 당연히 여기서 하지 말라고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타일업체는 오늘 꼭 이 공사를 끝내야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타일을 재단을 하고, 도장 사장님은 계속 얘기를 해도 안 들으니까 결국에는 쌍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는데 더 가관인 거는 이 인테리어 실장이라는 사람이 현장에서 그거를 잘 조절을 해야 되는데, 서로들 왜 이렇게 싸우고 그래 그러면서 자리를 피해버리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페인트 마감에 하자가 생기면 셋 중에 하나가 되겠죠. 타일 작업이 끝난 후 아무 제도 없는 도장업체에서 와서 대나웃이 좀 봐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인건비를 추가로 지불하고 재시공을 하던가, 그것도 아니면 최악으로 소비자에게 별 핑계를 다 대면서 원래 이렇게 마감이 될 수밖에 없다고 어떻게든 대충 넘어가려고 하던가요. 정 공정 스케줄이 안 나올 때는 의뢰인한테 얘기를 해서 상황 설명을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조율을 해야죠. 그리고 문제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어떤 날은 우레탄 방수를 하는데 방수할 줄 안다고 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섭외해 방수를 하더라고요. 다음날 와보니 우레탄 작업하는 바닥이 완전히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구조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꾸덕꾸덕 하면서 들고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원인을 찾아보려고 이리저리 둘러보다 구석에 경화제 통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아니, 방수제가 1액형인지 2액형인지도 모르고 2액형을 경화제도 넣지 않고 시공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외국인 노동자라고 무조건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외국인 노동자도 제대로 일 배우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검증되지 않은 기술자를, 그것도 인건비가 싼 외국인 노동자를 섭외하여 방수를 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제야 기술자를 다시 섭외해서 다시 시공하고,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화장실을 공사할 때는 이 화장실 변기 위치를 잘 파악을 해야지만 문이 열렸을 때 간섭을 안 받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확인 안 하고 했다가 나중에 문 달고 나서 다시 철거하고 배관 다시 설비를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일, 이렇게 현장에서 재시공하는 거를 대나웃이라고 하거든요. 인테리어 실장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바로 이 대나웃입니다. 당연하죠. 재시공을 해야 할 공정이 많아질수록 공사기간은 늘어가고, 완공 날짜는 다가오니 점점 조급해질수록 다음 공사들도 더욱 대나웃이 날 확률은 높아지고, 인건비와 자재비는 생각한 공사비보다 더 늘어나니 마진율은 낮아지고, 혹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경험이 있는 인테리어 실장이라면 대나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각 공정마다 정말 확인하고 또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도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 게 이 대나웃이에요. 그런데 더 웃긴 건 공사 현장은 개판인데 홍보 영상 찍는다고 홍보팀이 촬영하고 있고, 저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문제들이 겹쳐지면서 마진율이 바닥을 치니 또 다른 부분에서 악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이 업체에서 일을 한 20일 정도 했나?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리고 금액은 일당 한 18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받기로 하고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20일이니까 36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금액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돈이 없다고 한 달 반 정도 계속 미루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제를 해줬습니다. 아니, 한 3억이 넘어가는 공사만 하는 업체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공사를 하고 유지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인테리어업은 특히 책임감과 자부심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시공력은 물론 책임감도 없으면서 영업에 집중한 업체가 공사를 하면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스트레스 받고, 인테리어 업체는 인테리어 업체대로 스트레스 받고, 마진율은 바닥을 치고, 기술자 인건비나 외주업체 미수분을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 업체가 점수를 타거나 공사 도중에 현장에 붕 떠버리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시공력을 제대로 갖춘 업체였다면 보통 3억짜리 공사를 하면 10% 플러스 알파를 봐요. 최소 10%를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3천만 원 이상 돈을 벌고 나서 소비자와 감사합니다 하면서 공사가 끝났을 일이에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업체는 문제없이 마감된 부분만 촬영해서 그걸로 또 포트폴리오도 만들고 영상도 만들어서 또 홍보를 하겠죠. 소비자는 이런 업체와 지금도 계약을 하고 있는 것이 인테리어 시장의 현 주소입니다. 물론 이런 예는 최악의 상황을 말씀드린 것이지만 이런 최악의 상황을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인테리어 업체들이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첫 번째로 공사를 쉽게 생각하는 업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소비자에게 영업을 잘해서 계약만 하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시공자나 외주업체에게 일을 맡기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인테리어라는 일을 중개업처럼 생각하고 창업을 하는 겁니다. 반샘플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시고 덤볐다가 실패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물론 그냥 도배나 페인트, 필름 이런 것들 마감만 교체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 공정이 필요한 공사에는 시공력이 없이 절대 제대로 마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설사 나온다고 하더라도 훨씬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주위에서 인테리어 잘하시는 실장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현장 관리는 열수를 내다볼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저는 허접해서 열수도 아니고 다수도 못 봐요. 다만 제가 맡은 현장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정말 공감 가는 것이 만약 모든 공정을 머릿속에서 그리지 못하면 각 공정마다 엉망이 되거나 대나웃이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시공력이나 경험이 부족하면 전문적인 인테리어 관리자에게 현장을 맡겨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은 업체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시공력의 중요성을 알고 계속 공부하며 경험을 쌓은 업체들은 살아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소비자들은 왜 이런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을 할까요? 다음 영상에서 그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한꺼번에 다 보면은 1시간이 훌쩍 넘을 분량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인테리어 시장에 대해서 제가 차근히 다 알려드릴 테니 이것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을 이해하시게 된다면은 성공할 확률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영상부터 나머지 부분도 끝까지 다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도움은 김실장이었습니다.